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좋은 경기교통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 구동균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박사님, 제가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신데 제가 이 성함을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구동균 박사님입니다. 예, 우선 그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동균입니다. 주로 경기도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계획부터 도로 계획 등 교통 계획, 그리고 교통 관련 빅데이터, 그리고 교통 안전까지 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곳이 경기연구원의 모빌리티 연구실이에요. 방금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경기도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요. 주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모빌리티 연구실에서는 경기도 교통, 그리고 도로 건설, 그리고 철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공간 연구실, 자치행정 연구실, 경제 연구실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신의 직장입니까? 네, 신의 직장이라기보다는 예. 그 책임감이 좀 큰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곳이기도 하고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합격 전문의 좁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또 박사님으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구동균 박사님 모시고 저희 경기 교통 플러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이제 제가 박사님과 얘기 나눌 거는 이 스쿨존 얘기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 나눌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민식이법. 네. 그렇죠. 요 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스쿨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처벌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개선 노력도 되고 있나요? 네. 우선 민식이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 하는데 이 관심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법적으로는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네.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다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이 스쿨존 안전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 민식이법이 나온 이후에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맵 같은 거 할 때 워낙에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게 적용이 되다 보니 스쿨존을 벗어나는 길로 그런 건 기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스쿨존을 설치를 한 이후에 교통사고 건수 이게 좀 많이 줄었나요? 어때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건수가 우선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나 운영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는 24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2,99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은 이제 2020년에 2,796개에 대비해서 한 7%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 인구는 2020년에 154만 명이었는데 24년에 134만 명으로 한 13%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당 커버하는 어린이 수가 이제 크게 감소를 해서 2020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당 550명 정도의 어린이를 커버를 했다면 지금은 447명만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좀 줄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1000개당 사고 건수를 보면 39건에서 44건으로 오히려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행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경상만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법규는 강화됐는데 사고 건수는 계속 늘었다. 이게 무슨 어떻게 규제가 헐렁한 건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네,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 교통
안전 교과서에서는 이제 교통 안전의 기본 원칙으로 예. 이제 엔지니어링, 뭐 공학적 안전 시설을 설계하고 에듀케이션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포스먼트 규제를 강화하는 예. 이런 방안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규제 강화나 예. 시설물 설치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라는 거에서는 예. 약간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경기도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요거 시간대별로도 좀 사고 발생률이 있는 거죠? 아, 네,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 사고를 보면 뭐 당연하겠지만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에 약 94%의 어.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이 말은 그건 좀 당연하긴 하네요. 네. 그죠? 학원 다 갔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네. 8시쯤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다 이제 집에서 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일반 사고랑 보면 일반 사고 건수는 이런 낮 시간에 71%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예. 비해서는 이제 낮 시간의 사고가 이제 사고 집중률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스쿨존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지나쳤을 텐데 이거 지정 방식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지정 방식이 조금 뭐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하고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데요. 그냥 학교 주변은 무조건 스쿨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예. 이게 지정 대상이 이제 어린이가 주로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예. 주변의 도로이고요. 대상 시설이나 뭐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지정 범위가 통학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고 뭐 필요하면 500m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 및 고시를 하는 주체는 네. 지자체인데 지정 방식이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해당 교육기관이 뭐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지정 요청을 하고요. 지자체. 네.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 통행량이나 뭐 주차 수요 그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떤지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났는지 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정 여부 조사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 지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뭐 속도 규제나 신호 변경 그리고 뭐 시설물 설치 예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경기도 그리고 예.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거 좀 길어 보이는데 이 네. 스쿨존 지정 방식 개선점 또 예상은 됩니다. 아, 예. 네. 네, 먼저 일단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관여하는데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지정이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점이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지자체에서 일단 지정 여부 조사를 하는데 뭐 이쪽에는 주차가 원체 불편하고 하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둘째로 이제 지정 범위가 지역 특성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가 안 되고 획일적으로 그냥 300m 이내 정문 앞에만 이렇게 지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수도 줄면서 학교도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어린이들 통학 거리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만 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그냥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좀 이런 지정 방식을 조금 단순화하고 그리고 운영을 좀 잘할 수 있게 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기구가 좀 생성이 돼서 실제 어린이의 통학로 주변으로 설치가 되고 예. 그렇게 운영 관리가 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통합 기구 이거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을 하신다면? 우선 뭐 간단하게는 지금도 TF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네, 그렇게 해서 뭐 경찰청 그리고 도 이렇게 학부모들까지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또 뭐 경기도만 해도 이게 뭐 한두 군데도 아닐 테고. 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학교 측 이게 그야말로 목소리 큰 쪽으로 그냥 기울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통합이 필요한 게 뭐 극단적인 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뭐 도로 안전과에서 한다고 하면 주차 민원은 이제 뭐 택시과 택시 주차과 이런 데서 받습니다. 이런 주체도 다르고 네. 만약에 여기 지정을 해야 되는데 뭐 경찰청에서 여기는 신호가 안 된다거나 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그 담당 어린이 보육 지정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당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이게 그래요. 네. 그게 참 난망하네요. 이 문제를 풀기가.
이제 스쿨존 얘기 저희가 구동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 연구위원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스쿨존이 또 위험한 게 이 아이들 자체가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맞습니다. 참 저도 신기해요.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항상 또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또 핸드폰을 또 손에 쥐고 그냥 또 밑에만 쳐다보고 가니 이게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갑자기 불법 주정차 했을 경우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교통하는 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이제 탱탱볼이다, 어디든 튀어나갈 수 있다. 얌체볼.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전제로 깔고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고 영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약 4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게 시야가 아예 가리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차보다도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멀리서도 보이지만 아이들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단속 건수를 보면 2020년에 14만 건에서 2024년에 17만 건으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건수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결과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이유 아무래도 아이들 등하교 때 라이딩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일 수가 있겠네요. 네, 라이딩도 있고요. 그냥 실제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이제 도로변에 있는 학교일 경우에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렇게 도시만에 있는 도로에서는 그야말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문제겠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이제 그 야간이나 주말에 이런 문제 많이 최근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 스쿨존 하면은 우리들이 시속 30km 요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간이나 뭐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왜 스쿨존을 계속 30km로 유지해? 이렇게 볼멘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들어보면 그래 이거 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탄력적 아니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대부분 다 낮 시간에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통행을 위해서 좀 예외 조항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보다 운수 종사자분들이 뭐 택시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심야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많이 불편함이 있다. 로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심야 시간대에서 이제 시야도 많이 차단되는데 이렇게 차대 어린이 사고는 이제 건수가 많이 없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훨씬 위험한 중증 사고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금 좀 풀더라도 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탄력적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화 또 이런 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 차원입니까? 지금 뭐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이런 쪽에서도 이런 탄력적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적용한 지자체도 많이 있고 우선 뭐 기준 자체가 뭐 편도 2차로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뭐 보차 분리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거나 뭐 신호기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 시에 뭐 가변 속도에 대한 뭐 저희 뭐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그런 형식의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뭐 표지 그리고 뭐 가변형 단속 카메라 이런 좀 고도화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게 좀 운전자 인식 개선이 조금
돼야 네.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 규칙에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이제 기존의 제한 속도 준수율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탄력적 속도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30km/h 제한 속도인데 뭐 40이나 50으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달리고 있으니까 제한 속도를 상향을 해달라라고 하면 너도 나도 이미 40, 50으로 어기면서 지정을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이쪽이 제한 속도를 잘 지키는 곳이면 이제 그런 불편 민원 사항을 들었을 때 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 준수율 요것도 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살짝 얘기한 거긴 한데 이 아이들 등하교 시에 이 학부모들 차량이 마구 좀 차를 대놓는 경우 있어요. 특히 네. 등굣길은 아주 그래도 잘못됐지만 그 뭐랄까 금방 아이들 내리고 가잖아요. 네. 하굣길이고 이제 하교가, 하교기가 애들이 또 제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다 그 옆에다 비집고 들어가서 서 있고 그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거. 네. 예.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 그 학교에서는 공문 계속 내려가긴 해요. 차 네, 대면 안 맞습니다. 된다, 그죠? 거기 유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학교 공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전용 승하차 구역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예. 뭐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정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와 차가 다니는 통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그쵸? 어린 시절에 다닐 때도 다 예. 그랬을 텐데 이 경우엔 이제 뭐 교내 진입하는 차량이나 주정차하는 차량과 아이들이 계속 이제 같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예 학교 정문 앞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를 시키고 방금 기자님께서도 그런 뭐 공문 내려오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문보다 훨씬 전에서 주정차를 많이 하고 뭐 학원 차량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미리 좀 들어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좀 보행 통로와 승용차 통로를 분리를 해서 이제 승하차 구역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로는 뭐 위례 한빛초등학교나 뭐 부천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차량 통행 그런 주정차를 위한 출입구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학교로 들어오게끔. 네, 그렇게 주차장 출구랑 아이들 통학로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좀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아이들이 제일 안전해야 될 곳이 학교인데 마구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온다?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이게 같은 방향의 그런 차량 출구와 아이들의 통학로가 좀 같이 있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데 부천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개로 아예 뭐 동서 남측이 통행로다 그러면 이제 딱 북측만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좋은 예시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 박사님, 이 스쿨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어떤 이 대안들 그래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좀 실행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지정부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어린이의 통학로와 이제 안전시설 그리고 단속 현황, 주차 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민원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업무가 뭐 도, 지자체, 경찰, 학교, 교육청, 학부모가 이제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게 주 골자이고요. 또 가장 핵심은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서 교통 안전 전문 인력을 조금 양성할 수 있고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합 관리 시스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 뭐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좀 통합 관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데이터다라고 하면
지금 현황만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통학로가 어떤지 이런 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이게 계속 전문가들 입장 말씀으로는 이런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이게 현실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성하고 확충하는 거 이것도 뭐 예산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 뭐 경기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도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예. 일정 부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가장 큰 건 이제 이 전문 인력이 조금 참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전문 인력이 참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 큰 곳에는 설치가 되고 아닌 곳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가장 좀 심각한 게 이미 뭐 신도시나 이런 쪽 학교가 새로 생기는 곳은 예. 이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길은 몇 번까지만 건너야 되고 예. 뭐 이런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심의를 받고 들어가는데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기존에 기존에 있는 있던. 학교들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제 계속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규제가 능사는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운전자들의 어떤 인식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 운전자 인식을 높일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우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사람입니다. 그 아직도 뭐 어린이 보육 지정을 하더라도 네. 뭐 골목길이나 뭐 주차장이 좀 많이 좀 없거나 이런 곳에서 아직도 이제 불법 주정차도 많이 하고 예. 쌩쌩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운전 습관이 예.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 지금 계속 좀 강화하고 있다는 예. 안전 시설물 설치나 예. 이런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이런 운전자의 안전 캠페인도 많이 하고 이제 특히 면허 기준을 예.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는 네. 뭐 이경규의 일요일 밤에 이런 쪽에서 예. 뭐 신호 잘 지키는 분한테 냉장고를 선물하고 맞아요. 그거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네, 그 코너가. 그런 캠페인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예. 하고 개선을 하고 뭐 저희 뭐 소방차나 경찰차가 뭐 간다 그럴 때 길을 비켜준다거나 네. 이런 것도 예전에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해서 요즘은 그냥 쫙 무슨 홍해 갈라듯이 쫙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캠페인 영향이겠네요. 네, 그래서 예. 이런 캠페인이 크게 중요한데요. 뭐 특히 지금 22년부터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횡단보도는 이제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미국처럼 스탑 사인도 많이 다 생기고 했는데 아마 많이들 안 지키실 거예요. 그 저도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정지 표지가 있지만 예. 그렇게 크게 지키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그런 정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문제도 많이 저희 쪽에서는 많이 제기를 하고 캠페인을 나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캠페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굿모닝 OBS 하고 있는 이 경기교통 플러스 이런 것도 좋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네, 보여지네요.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네. 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사님, 이 지금 이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스쿨존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될 거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가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요. 네. 이게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고 후 처벌 강화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게 좀 강화되어야 되지 사람 않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이 네.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 민식이법 되고 뭐 보험사에서도 전화를 홍보를 많이 하고 뭐 운전자 보험 가입해라 아하. 이런 부분이 다 처벌 강화가 크게 됐기 때문인데 예. 뭐 예를 들어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실제 속도 위반하거나 주정차 예. 불법 주정차를 하면 뭐 지금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하면 뭐 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는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면 뭐 7만 원이다. 예. 이 정도 차이거든요. 어허.
이거가 과연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 제대로 강화가 된 건지라는 거고 이제 예. 뭐 일시정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못하는 게 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좀 캠페인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수정차를 그렇죠. 아예 차단을 원천 해주는 봉쇄하는 거. 예. 이게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좀 위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